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산들이고요. 오늘은 산들이가 신규 간호사가 꼭 알아야 할 필수 임상 약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호 처치와 관련된 용어인데요. 바이럴 사인이 있어요. 이 바이럴 사인은 활력 징후를 의미하는데, 바이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 그래서 필수적인이라는 뜻이고, 사인은 징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럴 사인은 활력 징후고, 약어로는 이 앞에 두 자를 따서 VS로 표기를 하고요. 블러드 프레셔는, 블러드는 혈액을 의미해요. 그리고 프레셔는 압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의 압력, 그래서 혈압을 의미하는 거고요. 약어로는 BP인데, 블러드의 B, 프레셔의 P, 이 앞글자만 따서 BP로 표기를 하고요. 펄스 레이스, 펄스는 맥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스는 비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맥박의 비율을 해서 맥박 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약어로는 역시 앞자만 따서 PR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스피라토리 레이트는, 레스피라토리는 호흡을 의미하는 거, 호흡. 그래서 이거는 레이트는 수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비율, 수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레스피라토리 레이트는 호흡 수를 의미하는 거. 약어로는 RR로 표기를 하는데, 레스피라토리 R, 레이트 R에서 RR로 우리가 표기를 하고요. 바디 템퍼처는, 바디는 우리 몸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템퍼처는 온도를 의미해요. 온도. 그래서 바디 템퍼처는 체온, 우리 몸의 온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약어로는 BT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블레드 슈가는, 블러드는 우리가 혈액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슈가는 설탕을 의미해요. 그래서 혈액의 설탕이기 때문에 혈액의 당, 혈당을 의미하는데, 약어로는 BST인데 여기 뒤에 원래 TEST 이렇게 테스트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블러드 슈가 테스트. 그래서 약어로는 BST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다음은 투약과 관련된 용어인데요. 우리가 투약을 할 때 하루에 한 번 주는 거를 QD라고 하는데, 주로 아침에 한 번 주는 걸 우리가 QD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루에 두 번 주는 거는 BID인데, 이거는 보통 아침 8시에 한 번, 그리고 저녁 6시에 주는 걸 우리가 BID라고 하고요. TID는 3번이에요. 하루 3번은 TID인데, 이거는 아침 8시, 밥 먹고 나서, 점심에 밥 먹고 나서 1시, 그리고 저녁 6시 이렇게 해서 TID는 8시, 1시, 6시에 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취침자는 HS예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우리가 9시에 보통 취침약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HS는 9시에 투약하는 걸 의미하고요. 이틀에 한 번은 EOD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드레싱을 할 때 있잖아요. 이 드레싱을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EOD는 이틀에 한 번을 의미하고요. 즉시 바로 하는 거는 스타트예요. 스타. 그래서 스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수액을 급하게 줘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즉시 줘라 이럴 때는 스타트로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시는 PRN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 환자가 예를 들어 통증이 너무 심해요. 그러면은 주사를 마리트롤이라든지 아니면 트라마돌 이런 거를 환자가 아프다고 할 때, 필요할 때 줘라 이렇게 딱딱 얻어내는 게 PRN이에요. 그리고 중단은 DC를 의미하는데요. DC인데요. 이거는 이분이 계속 뭐 감기약을 먹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근데 감기가 호전이 됐어요. 근데 아직 얻어낸 날짜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럴 때 오늘부터 감기 증상 없으니까 그냥 중단하세요 할 때 이렇게 DC로 표기를 하고요. 피네 주사는 ID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네 주사를 할 때 ID로 표기를 하고요. 피하 주사는 SC. 우리가 보통 인슐린이라든지 아니면 뭐 골다공증 주사 이런 걸 우리가 피하 주사 하잖아요. 그래서 피하 주사는 SC고 근육 주사는 IM이에요. 이거는 통증이라든지 뭐 이런 주사를 할 때 우리가 IM을 하잖아요. 그래서 근육 주사는 IM이고요. 정맥 주사는 IV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액을 달 때 보통 IV 라인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액은 IV고요. 다음 이제 검사와 관련된 약어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블러드 슈가 테스트, 아까 여기 앞에 있었잖아요. 블러드 슈가, 이거는 그냥 혈당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블러드 슈가 테스트, 이게 혈당 검사예요. 그래서 혈당 검사는 블러드 슈가 테스트에서 앞자만 BST 이렇게 따서 BST로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파스팅 블러드 슈가는, 이 파스팅은 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금식. 그래서 이게 공복시 혈당이잖아요. 그래서 파스팅 블러드 슈가는 공복시 혈당을 의미하고, 약어로는 여기 앞자만 따서 BP, FBS 이렇게 FBS로 표기를 합니다. 아테리얼 블러드
가스 아날리시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동맥혈 가스 분석인데 아테리알이 동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러드는 혈액을 의미하죠. 그리고 가스 아날리시스는 이 아날리시스가 분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는 가스겠죠. 그래서 아테리얼 블러드 가스 아날리시스 하면은 동맥혈 가스 분석이고 약어로는 A, B, G, A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컴플릿 블러드 카운트인데요. 이 컴플릿은 완벽한 모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혈액의 모든 것, 전체죠, 전체. 그런 전체 혈액을 카운트한다 해서 전혈구 검사예요. 그래서 컴플릿 블러드 카운트는 전혈구 검사고 약어로는 C, B, C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리버 펑션 테스트인데 이거는 간 기능 검사를 의미하고요. 리버는 간을 의미하는 거죠. 펑션은 기능을 의미해요. 기능이 얼마나 되는지. 테스트는 검사가 되겠죠. 그래서 리버 펑션 테스트는 간 기능 검사고 약어로는 LFT 이렇게 해서 LFT로 표기를 합니다. 다음에는 펄무나리 펑션 테스트가 있는데요. 뒤에 펑션 테스트는 기능 검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펄무나리가 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펄무나리 펑션 테스트는 폐 기능 검사고 약어로는 PFT 이렇게 되는 거예요. LFT는 리버가 있어서 앞에 간 기능 검사가 되는 거고요. PFT는 앞에 펄무너리가 있어서 PFT 하면 폐 기능 검사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본 미네랄 덴시티인데요. 얘는 골밀도 검사를 의미하는데 본은 뼈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네랄은 우리 뭐 뼈라든 치아 이런 걸 구성하는 성분인데 이 미네랄의 덴시티는 밀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네랄의 밀도를 검사하는 게 골밀도 검사예요. 그래서 뼈의 미네랄 밀도, 그래서 골밀도 검사인데 얘는 본의 B, 미네랄의 M, 덴시티의 D에서 BMD로 약으로 표기를 하고요. 보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그 기준에 미쳐야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밀도 검사는 BMD로 표기를 하고요. 바이옵시는 조직 검사인데 보통 우리가 생검이라고 하죠. 생검. 그래서 바이옵시는 BX로 표기를 하고요.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인데 피지컬은 우리 그냥 신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그제미네이션은 검사, 뭐 시험 검사 이런 걸 검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체 검진은 P2로 표기를 하고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이고요. 다음은 블러드 케미스트리 테스트가 있는데 블러드는 혈액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케미스트리는 화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는 시험 검사 이런 걸 검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블러드 케미스트리 테스트는 혈액 화학 검사고요. 약어로는 우리가 BC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토모그래피가 있는데요. 이 컴퓨터는 컴퓨터고 토모그래피는 단층 촬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토모그래피는 컴퓨터 단층 촬영이고 약어로는 우리가 CT로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지 이게 있는데 마그네틱은 자기를 뜻하는 거예요. 자기. 그리고 레조넌스는 공명을 의미하고 이미지는 영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피 이미지. 그래서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지는 자기 공명 영상이고요. 약어로는 우리가 MRI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다음은 일렉트로 카디오그램인데요. 이거는 심전도를 의미하고 이 카디오그램 있잖아요. 이 카디오그램이 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디오가 심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렉트로 카디오그램은 심전도고요. 약으로는 ECG 또는 EKG라고도 하죠. 그래서 심전도는 ECG 또는 EKG로 표기를 하고요. 다음은 일렉트로 엔세팔로그래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엔세팔로가 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렉트로 엔세팔로그래피는 뇌파 검사고요. 약어로는 EEG 이렇게 해서 EEG로 표기를 하고요. 다음은 내시경 초음파 검사가 있는데 엔도스코피는 내시경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울트라 소노가 초음파를 의미하죠. 그래서 소노그래피 하면은 초음파 검사예요. 그래서 엔도스코픽 울트라소노그래피는 내시경 초음파 검사, 약어로는 EUG 이렇게 EUS 소노그래피 S 이렇게 EUS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시경 초음파는 EUS고요. 다음에 일렉트로 마이오그래피가 있는데 이 마이오가 근육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렉트로 마이오그래피는 근전도 검사고요. 약어로는 E, 마이오의 M, 그리고 그래피 G에서 EMG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스롬빈 타임 있는데 이 프로스롬빈은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혈액을 빠르게 응고시키는 것을 촉진하는 단백물질이죠. 단백질이죠. 단백질. 그래서 이 프로트롬빈 타임은 우리 몸에서 우리 혈액이 굳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거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스롬빈 타임은 PT 여기 P에 프로의 P 그리고 프로스롬빈 타임 이 T 이렇게 해서 PT로 프로스롬빈 타임 PT로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은 우리 몸에 산소를 운반하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은 HB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헤마토크릿은 HCT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래서 이 헤마토크릿은 우리 몸에 있는 적혈구 비율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헤모글로빈은 우리 몸의 혈색소의 비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약어로는 헤모글로빈은 HB, 헤마토크릿은 HCT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다음은 울트라소노그래피인데요. 이 소노그래피가 초음파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울트라소노그래피는 초음파 검사고 약어로는 USG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조금 전에 산들이가 뇌시경 초음파 검사는 내시경이 들어갔잖아요. 엔도스코피. 그래서 EUS고 그냥 초음파는 USG예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지 않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소변 검사인데 소변은 유린이에요. 그리고 검사는 아날리시스. 그래서 소변 검사는 약어로 UA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다음은 상부 위장관 조영술이 있는데 이 상부는 어퍼가 상부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가스트레인테스티날 이거는 위장관을 의미해요. 위장관. 그리고 시리즈는 이렇게 뭔가 연속해서 검사를 하는 걸 우리가 시리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상부 위장관 조영술은 upper gastrointestinal 시리즈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GIS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경식도 심초음파가 있는데 이 에소파골이 식도예요. 식도. 그리고 여기 카디오는 심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식도 심초음파는 트란스 에소파질 에코카디오그램 그래서 약어로 TEE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다음은 운동부하 검사가 있는데 얘는 엑서사이즈가 운동이죠.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운동부하 검사는 EST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진료과 약이에요. 진료과. 그래서 외과는 우리가 제네럴 서저리에서 이 서저리가 외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과는 제네럴 서저리 GS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흉부외과는 소라식이 흉부예요. 그래서 소라식 서저리에서 흉부외과는 CS 그리고 신경외과는 뉴로서저리죠. 이 뉴로가 신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경외과는 NS 그래서 뉴로서저리 이렇게 되고 정형외과는 이 오소피딕스가 정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소피딕스 서저리에서 정형외과는 OS, 정형외과는 OS 그리고 성형외과는 플라스틱 서저리에서 PS예요. 그래서 외과는 GS, 흉부외과는 CS, 신경외과는 NS, 정형외과는 OS 그리고 성형외과는 PS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은 산들이가 근무하고 있는 재활의학과인데요. 재활의학과는 리하빌리테이션 메디슨 이렇게 해서 이 리하빌리테이션의 R하고 메디슨의 M을 합쳐서 RM 이렇게 약어로 표기를 하고요. 신경정신과는 뉴로 사이키아트리 이렇게 해서 뉴로의 이 N하고 사이카이트리의 P 이렇게 해서 MP 이렇게 약어로 표기를 하고요. 신경과는 뉴럴로지예요. 그래서 그냥 NR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경과는 NR이고요. 가정의학과는 패밀리 메디슨이요. 그래서 이 패밀리의 F, 메디슨의 M 해서 가정의학과는 FM으로 표기를 하고요. 비뇨기과는 뉴럴로지예요. 그래서 유로는 우리가 비뇨기 쪽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럴로지에서 유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다음은 안과가 있는데요. 이 안과는 조금 발음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안과는
옵스탈몰로지예요. 옵스탈몰로지. 근데 이 옵스탈몰로지는 앞에 있잖아요. OPH. 여기 앞 글자만 따서 안과는 OPH라고 하고요. 그리고 치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덴티스트리에서 여기 앞에 DNT 여기만 따서 치과는 약어로 DN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취 통증 의학과는 우리가 마취하고 통증을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어로는 A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마취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취 같은 경우는 NS 그리고 디지알러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NS디지알러지 그리고 페인 메디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취 통증 의학과는 AN이고요. 그 다음에 산부인과가 있어요. 산부인과. 그래서 산부인과는 상과하고 부인과로 나눠져 있는데요. 상과는 우리가 여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옵스테트릭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옵스테트릭스는 상과고요. 그리고 가이네콜로지 있잖아요. 이 가이네콜로지는 부인과예요. 그래서 옵스테트릭스 가이네콜로지 하면은 산부인과고 약어로는 OB 그리고 GY 이렇게 해서 OB GY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사선과가 있는데요. 방사선과는 레디올로지죠. 그래서 방사선과는 RD, 레디올로지 RD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산들이가 신규 간호사가 꼭 알아야 할 임상 약어 제1편을 했고요. 다음에는 또 2편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역시나 산들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산들이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